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금요일 마감 브리핑 지금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지수 흐름부터 보도록 하죠. 자, 금요일장 영향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제 옵션 만기일 이후에 시장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재차 좀 밀리고 있죠. 자, 코스피 지수도 60일 이동평균선 대략 2467포인트입니다. 거기를 한번 깨트렸다 가냐 아니면은 다음 주에 돌려주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60일선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은 또 5일선과 60일선 데드 크로스가 좀 발생했죠. 821.65포인트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양시장 지수가 이러다 보니 당연히 시총 상위 종목군들 약세죠. 삼성전자도 장중 플러스를 좀 보이다가 장 후반 지금 이제 3시 11분 현재 살짝 마이너스권에 좀 진입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뭐 LG 화학 계속 약세죠. 삼성 SDI,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플러스입니다만 아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좀 주도했던 반도체, 특히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가격 메리트는 좀 발생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뭐 상승으로 전환할 만한 좀 모멘텀이 있냐, 그건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코스닥도 보시죠. 에코프로 PM, 에코프로 어제 장후반 빠지면서 에코프로 그룹의 전 회장 구속, 법정 구속 이슈로 밀려났습니다만, 오늘 또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죠. 이 반등이 제대로 나오려면 5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5일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도 장중 5일선을 돌파했습니다만 장 후반 들어서 밀리는 흐름이죠. 코스닥은 오늘 엔터죠. YG 엔터, JIP 엔터. 참고로 JIP 엔터는 15일날 실적 발표가 있죠. 항상 뭐 주식이 그렇습니다만 YG 엔터 급등한 만큼 JYP 엔터도 급등할 것인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준비한 사항을 한번 볼까요? 이제 뭐 YG 엔터는 예상치 못한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제 16% 급등을 한 거고요. 이 JIP 엔터는 어느 정도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미리 좀 주가가 올랐다는 점. 자,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금일장 좀 올라가야 힘이 나는데 그러지 못하죠. 거래소 코스닥 외국인 선물, 현선물 순매도죠. 이 선물은 좀 순매수 보이다가 또 1시 한 2시 넘어서 외국인 매도세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순매도로 좀 돌변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가, 선물 지수가 쭉 밀리고 당연히 이제 거래소 코스피도 영향을 좀 주면서 이런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 현선물 순매도, 기관은 금융투자 위주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또 빠지면 옵션 만기일 후폭풍 뭐 이런 얘기 갖다 볼 수 있겠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 난항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에 열리기로 했습니다만은 이게 다음 주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뭐 시총 상위 2차전지 관련주가 반등을 못하고 있고, 코스닥이 60일선을 깨트리고 있는 시점에서 실적 시즌 마무리 국면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보다는 다음 주부터는 경제 지표나 어떤 모멘텀, 이런 거에 의해서 시장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현재 1335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자, 아시아 증시 한번 볼까요? 먼저 자, 일본 증시만 오르고 있고, 뭐 중국, 대만, 홍콩 증시 약세 보이고 있죠. 원달러 환율은
1333원대. 지금 어제 좀 많이 올랐고 오늘 이런 위치에 좀 있습니다. 계속 뭐 개별 종목분들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죠. 이 HTS 현재가 공시에서 지원 않는 경우는 전자 공시 시스템에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장 마감 후에 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15일 장 마감 후에 올빼미 공시하는 기업들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실적 발표를 안 한 기업이 내 계좌에 좀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FN 가이드랄지 이런 거 한번 비교해서 뭐 그다지 뭐 나쁘지 않다.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는 거고요. 자, 종목 단에서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보합대로 올렸고 SK하이닉스는 1% 상승입니다. 자, 코스닥, 에코프로, BM 3% 상승, LNF 2% 상승, 에코프로는 약세, 포스코프처럼 지금 강보합 정도 보이고 있네요. 자, 어닝 서프라이즈 보이는 Y젠터가 16%대 상승, JIP엔터 2%, 하이브는 1.8% 상승하고 있고,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 좀 혼조세죠. 로봇 관련주는 오늘은 SBB테크가 10% 넘게 오르면서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이 애플 밸류체인 관련해서 뭐 LG노텍이랄지 BH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애플 관련 이벤트는 이제 6월 5일 애플 개발자 회의가 있죠. AR, VR 기기 공개 이슈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부 종목은 CFD 매물 폭탄이 나오면서 뭐 급락을 보인 종목도 있습니다. 거기 헌 주주 보니까 저 뭐 8대 종목과는 뭐 연관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하튼간에 지금 CFD 계좌 같은 경우에 계속 그 시장에 문제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융자 잔고율이 높은 종목군들 변동이 좀 심할 수 있다는 점. 우연의 일치지만은 제가 이제 신용융자 잔고, 특히 이제 코스닥을 좀 보여드리면서 지난번에 10조가 넘은 시점이 있었죠. 요때 10조. 요때 보게 되면 이제 4월 11일경인데, 이 4월 11일 여러분에게 경고 멘트를 드릴 때 예를 들어서 CFD 계좌 뭐 이런 종목군들이 그때 흐름이 어땠나요? 한번 잠깐 볼까요? 네, 4월 11일이면 요때네요. 그죠? 네. 그 이후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네요. 항시 여러분들 시장이 좀 애매하고 난해할 때 이런 이제 신용융자 잔고율의 어떤 급증 추이도 매매 판단함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겁니다. 물론 뭐 우연의 일치입니다. 융자 잔고가 신용융자 잔고가 10조 원 좀 넘어서면서 상당히 좀 시장에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미리 좀 예고해 드린 이후에 이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FT 계좌에 SG 증권발 사태 터지면서 급락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신용융자 잔고가 이제 감소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시장이 또 엉성하니까 당연히 이제 신용융자 잔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자, 블랙핑크. 네, 블랙하면 핑크입니까? 네, 블랙핑크. Y젠터. 네, 참 말 많았는데 코로나 때는 16%. 블랙핑크 효과죠. 덩달아서 엔터주 같이 오르고 있고요. 자, 사실상 매도 의견 나오면서 넷마블이 또 급락을 하고, 그러니까 실적이 또 안 좋은 종목은 그냥 냅다 매도세가 나오면서 훅 밀려버립니다. 변동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오늘과 그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실적 발표 안 한 기업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이 좀 애매하다 이런 건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동시효과 들어가는데 잠깐만요. 이 분봉 이게 뭡니까 이게? 1시 반까지 좀 이제 시장 좀 회복하겠다 했다가 그냥 1시 반 넘으면서 이렇게 주가를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장난치면서 훅 밀어버리고 참 변덕스럽습니다 시장 자체가. 예, 만만치 않은 장이에요 지금요. 예, 종목 압축. 자,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 순매매 종목들 한번 보시죠. 저는 이제 오늘 뭐 이런 장에서도 스케줄이랄지 기업 실적 이런 걸 꾸준히 좀 다 정리를 해 놓습니다. 보게 되면 뭐 여러분에게 보게 되면 뭐 전에 제가 이 1분기 실적 후전주 해서 이 엔터주도 한번 소개를 뭐 이런 게 이제 이런 추정치가 괜찮다 이런 거 다 말씀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말이죠. 또 어닝 시즌 되면 결국은 또 실적 아닙니까?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매매하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지금 이제 4월, 5월 중순 아닙니까? 그럼 이제 6월, 4, 5, 6이니까 5월 중순이면 그래서 이제 5월 말 되면 대략 뭐 2분기 실적 어떤 업종이 좀 좋다 이런 게 또 가려지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일정이나 모멘텀 플레이를 하면서 수급 동향도 계속 좀 체크를 해야겠죠. 자, 장중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은 오늘 뭐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에 이제 MSCI 뭐 편출입 종목 나오면서 편입된 종목군들 이제 매도세가 나오는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랄지. 아, 이번에 이마트 실적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마트. 여러분 이마트 자주 가시지 않습니까? 이마트 좀 어떻게 한산한지요. 물론 사람 많이 몰릴 때는 많이 몰리고 그러지만 실적 보니까 참 실적이 저렇게 중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새삼 느낄 수 있었죠. 자, 기관 삼성전자, LG전자, 넷마블 순매도 나왔고요. 반면에 이제 순매수는 SK하이닉스를 순매수했네요. 외국인은 삼성전자. 외국인은 그러니까 IT, 뭐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LG노텍, 현대차, 네이버 순매수 보였고, 기관 오늘 외국인 기관 양매수 종목은 LG노텍, 네이버 정도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어떠냐? Y젠터가 1순위네요. 외국인들 277억치, 기관은 장중 기준 17억인데 종가에 더 확인을 좀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LNF, 셀트론 헬스케어, 라운텍 뭐 이런 종목도 순매수 보였고, 기관은 BH나 에코프로비엠, 뉴르메카, JIP엔터 뭐 이런 종목들 순매수를 좀 보였습니다. 반대로 이제 순매도 종목은 외국인은 에코프로비엠, 기관은 에코프로 뭐 이런 종목군들이 포진되었네요. 뭐 이거 계속 좀 보여드리지만은 5월 달에 좀 시장이 좀 주춤하죠.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 7월 또 어닝 시즌 때 뭐 실적 기대감의 어떤 썸머 랠리 기대감이 이때 한번 좀 나왔어요. 제가 이제 이 도표를 자주 보는 것은 1949년부터 2019년까지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좋은 참고, 무조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참고하기 좋기 때문에 여기에 올려놓는 겁니다. 자,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제 고객이 되실 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고객 안내사항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그 메일 주소는 유튜브 홈에 찾아보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하는 일은 좋은 종목 발굴해서 제 고객이 되신 분들한테 좋은 종목으로 좋은 성과 내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당연히 증권사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